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동포 1등 만들기 운동본부의 강정호입니다. 오늘은 한인동포 1등 만들기 운동본부의 네 번째 코멘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2일 8시 밤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올 10월이 되면 만 70세가 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한 1,100 얼마를 받게 돼 있더군요. 네, 하여튼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감사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세금을 낸 것에 의해서 그 금액은 책정된 것이겠죠. 그리고 하여튼 오늘 가서 기다리는 사이에 보니까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아픈 분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에게 몸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캠페인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덜 아플수록에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덜 아플수록에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비가 적게 드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놀라진 않고 네. 그냥 그러냐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55살에 은퇴할 예정이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은퇴하면 뭐 비치에 가서 논다나.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너 비치에 가서 한 달만 놀아봐라. 한 달만 지나면 지겨워서 더 이상 거기 못 있는다. 제가 그랬죠. 네. 하여튼 간에 오늘 참 소셜 시큐리티에서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석방이 돼서 관저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손을 흔들고 또 고개 숙여서 깊이 절도하고 하더군요. 참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깜빵에 가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나왔으니 저로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3월달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냐 아니냐를 판결을 내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측 프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런데 저는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되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뻐하지 않습니다. 네. 부인 김모 씨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은 진짜 꼭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지난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나 해서 부정선거가 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라가 지금 개판 운전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0여 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면 야당들이 감히 이제 어쩌고 저쩌고를 못하죠. 의석수가 이제 확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등등에 있는 좌파들
이 좌파들을 완전히 다 이번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민노총 이것들도 완전히 그 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교도소를 더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그 밥 먹이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참 문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아주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기회에 나라를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누군가 그랬죠. 비상계몽이다. 그런데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짜 계몽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관위원회, 진짜 그 선관위원회는 그 개판 아닙니까? 네, 저 아프리카의 어떤 국민소득 100불짜리 그런 나라에 있을 법한 그런 선관위원회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짜리 대한민국에 그동안 저렇게 개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진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또 보니까 여기도 또 개판이에요. 네. 그 연구관들이 그 떼놈들이 많이 있는데 그놈들의 그 국적을 밝히라니까 안 밝히고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놈들의 국적을 밝히라는가 국적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만 되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만 예외라고 합니다. 어떻게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누구 장난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명의당이 지금 완전히 중놈들한테 장악돼 있고 또 선관위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좀 그렇게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나라가 떼놈들한테 거의 다 지금 장악이 되어 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저희 대한민국은 진짜 조만간에 완전히 떼놈들한테 잡혀 먹힐 뻔 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잡혀 먹을 뻔 했어요. 네,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직해서 진짜 이번에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럴 거예요. 특히 야당놈들은 피해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피해 보복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중국놈들한테 당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공산사회주의로 될 뻔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아주 확실히 그놈들로부터 떼어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진짜 힘 좀 내고 정신 좀 차려서 제발 좀 큰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제발 좀 떨어져서 좀 어디로 좀 떠나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나의 윤석열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진짜 막중한 임무를 지금 맡은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것을 영향을 주지 않게 좀 떨어져 계속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합시든가 말든가 그건 나중 얘기고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람이 80세가 넘으면요, 브레인이죠. 뇌가 30%가량 축소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고집을 막 피운다고 합니다.
물론 그 건망증 치매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우리 그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각하가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막 갑자기 급격히 막 행정을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 그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그런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그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발 좀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상대방 입장도 좀 생각하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상생해야죠. 네? 그렇게 콱 그냥 상대방을 누르면 상대방은 또 그에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코딱지만하게 됐습니다. 너무 정보가 잘 발달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조금 좀 저거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그 강제 추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죠. 그들에게 특별 아이들을 지급하자. 그린 다음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 어떤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네. 그러면 그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미국에 발을 붙이도록 생활의 터전을 잘 만들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자들 이런 놈들은 잡아다가 다 이제 없애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국경을 철저히 막아서 더 이상의 그런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막 떼거지로 그냥 월담하는 일이 없도록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죠. 네. 하여튼 간에 이 세상이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쪽이 죽고 한쪽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나와 저 상대방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코멘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